안녕하세요. 오늘의 질문 강국진입니다. 자, 오늘은 AI와 바람직한 미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연결이 지능을 만든다입니다. 이 녹음들은 시리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녹음들은 무엇을 바꿀 것인가 라는 책을 기반으로 해서 그 책의 내용들을 강의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두 번까지의 이제 얘기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 AI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 무엇이든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이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그걸로 무슨 문제를 풀려고 하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렸죠. 그래서 그냥 AI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제 AI는 일단 잊어버리고 일단 우리가 가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지를 고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AI의 의미를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 일, 예를 들어서 난 설거지가 귀찮아라고만 생각한다면 AI는 그냥 설거지하는 기계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훨씬 더 중요한 아주 소중한 문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AI가 그것을 풀 가능성이 있을 때 AI는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뭔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연히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AI가 무엇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가장 중요한 문제를 무엇인가를 말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근대화를 통해서 진행해왔던 여러 가지 발전의 이면에 있었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로는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서 세상이 개혁하기도 어렵고 조작도 어렵다. 두 번째로는 이런 시스템 안에서,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사람이 점점 더 생산력이 높아지니까 그 생산된 것을 의무적으로 소비해야 되는 존재처럼 변해버렸다. 세 번째로, 이렇게 성장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원과 환경 문제가 심각해졌죠. 이 얘기는 워낙 세상에 많아서 다들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대적 비전이랄까, 근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될 거야 라고 믿었던 이 근대적 비전을 계속 추구한 결과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서 과연 이런 문제들도 AI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AI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설거지밖에 없으면 AI는 그냥 설거지나 하는 기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AI를 생각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AI가 위기를 불러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미 인류가 위기를 겪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도구로서 AI가 의미를 가진다. 이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자꾸 반대로 얘기해요. AI는 이런 문제를 만들어낼 거다. AI는 위험하다. 물론 다 맞는 말씀인데, 그 말은 마치 AI가 없어도 인류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 이미지를 주니까, 꼭 AI가 꼭 필요 없는데 뭐하러 AI를 쓰나 이런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근데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AI를 꼭 써야 되는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AI란 무엇인가라는 좀 더 큰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답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AI가 뭐야 라고 말을 하면 가장 흔한 답이 이겁니다. 블랙박스 속의 지능, 혹은 인간을 대체하는 기계. 이런 말들이 전적으로 틀리는 것은 아닌데, 사실은 이런 말들은 아주 AI의 중요한 면들을 망각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특정한 AI는 특정한 문제를 풀고 특정한 환경을 다룬다는 것을 망각시킨다는 거죠. 그냥 지능이라는 게 어떤 박스 안에 들어있고, 혹은 그냥 인간을 대체한다 이렇게만 말하니까 무슨 문제를 푸는 건데, 어떤 환경에서 작동하는 건데 라는 그런 질문은 망각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AI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없이 AI를 말하는 표현을 만들어 보자면 이렇습니다. AI는 소통의 미디어다. 그러니까 문자나 언어 같은 소통의 미디어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의 이것이 주제가 되는 말이기도 하니까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AI는 문자와 언어 같은 소통의 미디어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오늘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선 한 컴퓨터의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들도 이제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 AI가 컴퓨터 코딩을 해준다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AI가 컴퓨터 코딩을 해준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원래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말고 하드웨어는 그 하드웨어에 적정한 프로그램을 주면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죠. 굉장히 무한히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프로그램을 짜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인간 프로그래머가 중간에 번역자처럼 딱 써서 우리 같은 일반 그 소비자들이 있으면 나는 컴퓨터한테 이걸 시키고 싶은데라고 하면 인간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짜죠. 그래서 그걸 하드웨어한테 전달해주면 그 하드웨어가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 번역자가 중간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는데 AI가 컴퓨터 코딩을 한다는 말은 말하자면 이 인간 번역자가 AI 번역자로 바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간과 컴퓨터 하드웨어 사이에 서서 인간과 컴퓨터 하드웨어 사이에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프로그램을 짜주는 AI의 역할이죠. AI는 이런 식으로 항상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예들을 보자면 우리가 한국에서는 특히 유명한 AI가 알파고가 있죠. 바둑을 두는 알파고. 근데 바둑을 두는 알파고라는 건 뭐냐 하면 바둑 게임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바둑 게임이라는 시스템을 조작하는 방법을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바둑을 하나도 못 두는데도 알파고를 쓰면은 이제 전 세계 최고수를 이길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바둑 게임이라는 그 시스템의 역할이 뭐냐 하면 그 시스템은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바둑 게임의 데이터를 생성하죠. 그럼 그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만들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인간과 어떤 바둑 게임이라는 시스템의 연결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바둑 AI라는 거죠. 이러한 설명을 자연히 훨씬 더 보편적으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시스템에는 방금 말씀드린 바둑 게임도 있겠지만 법률 시스템, 의료 시스템, 교통 시스템 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데이터를 만들어내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만들 수가 있고 우리가 AI를 만들어내고 나면 사람들이 그 시스템을 잘 조작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에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AI라는 거죠. 이렇게 AI를 보면 이러한 AI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지금의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를 바로 직격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서 시스템이 개혁이 어렵고 심지어 조작도 어렵다 그랬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법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내 권리를 못 찾겠어라고 하고 있는데 이 AI 같은 시스템이 발달을 하면 그런 시스템들을 잘 조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법률 시스템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일을 법률가가 하고 있었죠. 말하자면 컴퓨터 하드웨어와 보통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일을 이제 프로그래머가 하고 있었듯이 그런 식으로 AI는 사람과 많은 시스템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첫 번째 문제, 시스템이 너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AI가 연결의 미디어라는 것은 반드시 사람과 시스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시스템과 시스템을 연결시켜요. 그래서 사람이 아닌 휴머노이드 하드웨어 같은 게 있으면 로봇이 자기 주변 환경을 감지하고 그것을 다루는 방법. 그게 바로 로봇이 이제 물건을 집어들고 걸어다니고 하는 거죠. 그런 때도 AI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AI가 등장을 하니까 갑자기 이제 언론에서 막 휴머노이드 로봇이 굉장히 좋아졌다. 전에는 바보같이 행동했는데 지금 굉장히 똑똑하다. 왜 그러냐 하면 하드웨어 자체가 많이 발달했다기보다는 그 하드웨어를 조작하는
기능, 다시 말해서 그 로봇의 주변 환경을 잘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AI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휴머노이드 하드웨어도 마찬가지고 자율주행 자동차도 자동차라는 하드웨어가 자기 교통 시스템과 소통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사람을 대상으로 그 사람에 관한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만들면 이 소프트웨어가 이 사람한테 잘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AI는 이렇게 하나의 시스템이 하나의 시스템과 연결되고 하나의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을 조작하는 것을 돕는 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이제 요약을 하자면 연결이 지능을 만든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이 연결이 지능을 만든다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잘 설명을 해보자면 여태까지는 그 블랙박스 속의 지능 이런 얘기처럼 지능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의 지능은 어디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이 두개골, 뇌 안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AI를 가진 컴퓨터가 있다 그러면 지능이라는 건 그 컴퓨터라는 박스 안에 들어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일이 많거든요. 근데 지능에 대한 관계론적 주장이라는 건 뭐냐면 지능이라는 거는 연결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말해주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능이라는 게 문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질문이 없는데 답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행동이 무조건 지능적인 행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특정한 행동이 지능적인 행동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문제가 없는데 답이 없는 것처럼 이런 연결고리가 없이 무조건 얘는 지능적이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능은 박스 속에 들어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능은 원래 문제와의 연결성 속에서 주변 환경과의 연결성 속에서 지능적인 게 있는 거죠. 물 속에 있으면 수영을 잘하는 게 지능적인 거죠. 물 밖인데 수영을 하고 있으면 바보 같은 거고. 이건 말고도 이 AI가 연결을 해주는 미디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게 좀 덜 강조되고 있어요. 여태까지는. 지금은 좀 달라지고 있지만 이 연결을 통해서 AI가 점점 더 지능적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그 최근에 그 동향 중에 하나가 클로드 AI를 발표하고 있는 엔스로피라는 곳에서 MCP라는 것을 발표했죠. 이 MCP라는 것은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의 약자인데 이게 작년 11월에 발표된 AI와 데이터 소스를 연결하는 표준 형식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은 지금 그 엔스로픽에서만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도 쓰고 있고 특히 그 챗GPT를 발표하고 있는 오픈 AI에서도 채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빠르게 기업의 그러니까 세상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뭘 하느냐? AI를 어떤 웹 서비스나 소프트웨어와 잘 연결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I 자체가 그 엄청난 기능이 있어서 AI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이 AI가 예를 들면 비행기를 예약하는 그러니까 비행기 표를 구매하는 그런 웹사이트와 잘 연결이 되면 그러면 내가 AI한테 야, 나 제주도 갈 테니까 표 한 장 예약해줘 라고 하면 이 AI 자체가 표를 예약하는 게 아니라 표를 예약하는 웹 서비스 혹은 소프트웨어와 연결만 잘 되면 이 AI는 그냥 그 사람 대신에 야, 이거 해줘라고 말하면 그 소프트웨어, 그 웹 서비스가 그걸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MCP는 기존의 프로그램을 AI와 잘 연결되게 만들어 줍니다. 예를 들면 우리 컴퓨터 안에 있는 그 메모장이라든가 워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AI에 연결돼서 야, 나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켜져가지고 무슨 그림 그려줘라고 하면 AI가 파워포인트 그 프로그램을 켜서 그런 일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을 연결이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AI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가 AI한테 명령만 내리면 일을 잘하던데? 라고 하면 AI가 굉장히 똑똑해진 것 같죠. 근데 이 똑똑해진 것의 상당 부분은 연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이 연결이 그렇게 강조되지 않았고 연결의 표준 프로토콜이 발전되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강조가 되면서 그냥 그 어떤 박스 속에 있는 AI가 굉장히 똑똑해서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잘한다. 이게 아니라 연결을 통해서 AI가 똑똑한 일을 하게 된다. 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AI는 박스 속의 지능이 아니고 문자와 언어 같은 소통의 미디어다. 연결의 미디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I는 인간과 복잡한 시스템을 연결해서 그 복잡한 시스템을 잘 조작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AI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복잡해, 난 그런 복잡한 거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맞습니다. AI는 복잡한 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주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AI가 복잡한 게 아니라 AI가 복잡한 거 생각 안 해도 되도록 만드는 거기 때문에 AI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연결이 지능을 만든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말인데 제가 아주 강조하는 예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엄청나다는 챗GPT 같은 거대한 AI도 바둑이나 체스 같은 게임에서는 아주 작은 프로그램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똑똑한 AI를 하나 만들면 그 AI가 모든 것에 대한 제일 좋은 답을 주고 이런 것은 지금도 사실이 아니지만 미래에도 사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작고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AI를 만들면 그 작은 AI를 엄청나게 큰 AI가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에 특화된 답이기 때문에. 그런데 챗GPT 같은 AI는 그런 AI를 사용을 하는 법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AI와 AI가 연결됨으로 해서 기존의 AI의 성능이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아직은 이 연결이 강조가 되고 있지 않은데 이 AI가 다른 AI는 물론 인간, 기계와 모두 연결이 되어서 어떤 거대한 집단 지성이 되었을 때 그때 진정 AI의 진정한 그 능력이 발휘가 되는 것이죠. 지금은 AI가 막 신기하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AI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혹은 관심이 적으신 분들은 뭐 그래 봤자 뭐 그냥 장난감이지 뭐 대단하지는 않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은 AI와 다른 것들의 연결성이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엔스로픽의 MCP처럼 이런 연결을 좋게 하려는 그 노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AI의 지능이 금세 굉장히 높아질 거라는 거죠. 이 지능이 높아진다는 게 반드시 지금 뭐 챗GPT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는 것보다는 그것 이상으로 앞으로 연결이 좋아짐으로 해서 AI의 성능이 좋아질 것이다. 연결이 지능을 만든다. 이 점을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연결이 지능을 만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시리즈로 발표하고 있는데 재미있게 들으셨으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국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